자, 이제 네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42페이지입니다. 자, 242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부터 저당의 상환 방법이다. 소개됐죠? 이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별표 10개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표 10개 놓으시고, 이분은 여러분 이 생각하세요. 내가 대출받는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받는 금액을 어떻게 갚아나가느냐, 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상황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자, 먼저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원금 만기 일상 방식이다. 구조만 잘 이해하셨는데, 자, 말 그대로 써요. 원금은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대출 기간 동안에는 뭐만 내겠다? 이자만 납부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 이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 하시고 매월마다 이자만 내고 있다면 결국 어떤 방식입니까? 원금 만기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분할 상환 방식이 있어요. 네, 분할 상환 방식이다라는 게 분할 상환 방식은 분할해서 상환하겠다라는 겁니다. 뭘? 원금을 언제? 대출 기간 동안이다. 그래서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 그리고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이 되기 때문에 만기되면 원금은 전액 상환되었다는 거. 이게 분할 상환 방식이다. 그래서 내가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매월마다 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지불했다면 뭐가 됩니까? 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생략하고 근본적으로 두 가지 원금 만기 상환식 분할 상환 방식이다 생각하시고, 이때 이 같은 분할 상환 방식도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품이 여러지만 우리 시험 주로 묻는 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먼저 이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그리고 세 번째 최정식 또는 점정식 상환 방식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 주로 묻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원금 균등, 원리금 등 최정식 이 상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분할 상환 방식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분할 상환 방식이니까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원금 만기 상환이든 분할 상환이든 항상 이자는 뭘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가? 바로 저당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는 항상 저당 잔액, 대출 잔액이죠. 이걸 기준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드립니다. 자, 먼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분할 상환 방식이니까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지겠죠? 이때 앞보니까 뭡니까? 원금이 균등하다. 이래 돼 있지요. 원금이 균등하다. 자, 보세요. 분할 상환 방식이니까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뭡니까? 원금이 균등하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 생각하세요. 원금이 균등하다. 이 생각하시고 먼저 무엇부터 구하겠다? 원금. 그리고 이자. 더하면 원리금이 된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제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자, 원금 상환액은 균등 매기마다 균등하다 할 수 있겠죠. 참 원금 상환액이 매기마다 균등하기 때문에 우리 원금 상환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출금 이걸 총 몇 번에 걸쳐서 나눠야 할 것인가? 납입 횟수로 나눠버리면 원금 상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내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1억을 받습니다. 이러는데 만기 20년입니다. 20년으로서 매년 말마다 상환하는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조건이다. 그리고 고정금리 연 10%가 적용이 된다 가정합시다. 사실은 우리 주택담보대출 받고 매월마다 상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정금리 3% 후반대라든지 4%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해서 매년 말마다 상환하는 조건이다. 고정금리 연 10% 이걸 가정합니다. 자, 그럼 원금 균등이라면, 자, 원금 상환은 어떻게 해서 될까요? 자, 대출금 얼마입니까? 1억이지요. 1억이다. 자, 총
몇 번에서 나눠내느냐? 총 몇 번입니까? 20번이 되겠죠. 만기는 20년인데 매년 말마다 상한다 그랬죠? 20번. 그럼 1억을 20으로 나눠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500만 원이 나오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례 나면 매년마다 500만 원씩 20년 동안 어때?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금 상환액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뭘 계산합니까? 이자 지불액, 이걸 계산하자는 겁니다. 이자 지불액이다. 항상 이자는 뭘 기준으로 계산한다 했어요? 저당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했잖아요. 그럼 자, 이 사람이니까 매년마다 500만씩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후기로 가면 갈수록, 자, 후기로 갈수록, 예, 저당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지요. 그럼 그래서 저당 잔액 감소하기 때문에 이 저당 잔액으로 이자를 계산한데, 이자 역시 후기로 갈수록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여기는 원금 상환액과 이자들의 이걸 합해서 우리가 뭡니까? 원리금 상환액이다 표현하죠. 줄여서 상환액 이렇게 표현하고, 네, 자, 저당 지불액이다 이 표현도 쓰는 겁니다. 학자들은 저당 지불액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당 받고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원금 이자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 지불액 이 표현 그럼 뭡니까? 원리금 상환액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과거에는 저당 지불액 이용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 최근은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 상환액은 매기마다 균등하다. 그렇지만 이자 지불은 어때? 후기로서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둘을 합한 금액도 후기로서 어떻습니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원리금 상환액 역시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런 걸 잘 물어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해서는 자, 먼저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이냐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트면 실수하는 겁니다. 자,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이걸 잘 보시고, 다음은 원금 상환액이냐, 원리금 상환액이냐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의 원금 상환액은 매기마다 어떻습니까? 균등하다. 그렇지만 원금 균등의 원리금 상환액은 어때? 후기랄수 어떻다?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이다 생각하시고, 먼저 저당 잔액이 있겠죠. 저당 잔액. 다음은 원금 상환액, 그리고 어때? 이자 지불액 둘을 합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된다. 또는 저당 지불액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대출 시점입니다. 그럼 대출은 저당 잔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1억 남아있겠지요. 저당 잔액이 1억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매년 말마다 상환 조건이니까 이제 1차년도 말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상환해야 되겠지요. 이미 우리 계산했죠. 자, 원금 균등이니까 무엇부터 계산하자? 원금. 다음 어떻습니까? 이자. 합해서 원리금이 된다. 이 순위란 이야기예요.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부터 계산하고 다음 이자 합해서 어때? 원리금이 된다. 이렇게 순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금 상환 이미 계산 다 해놨잖아요.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다. 이차도 말해 이제 원금 상환액은 500이 되겠네요. 다음 이자 계산합시다. 이자는 항상 뭘 기준한다? 저당 잔액을 기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1차도 말해 저당 잔액은 얼마입니까? 1억. 여기에 매년마다 상환 조건이죠? 그래서 연율 몇 프로입니까? 10%. 그럼 자, 1억에 10%니까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래서 이제 이자 지불액은 1,000만 원이 되겠네요. 둘을 합한 게 뭡니까? 원리금 상환이다. 얼마입니까? 1,500이 된다. 그럼 1차인데 1,500 납입을 했어요. 납입하면 교류 중에 원금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500이지요. 500. 그래서 저당 잔액은 얼마 남습니까? 9,500. 어떤 분은 8,500이 되는데 아니죠. 원금 상환액은 500이잖아요. 따라서 저당 잔액은 얼마입니까? 9,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또 1년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역시 원금 상환액은 500이 되겠지요. 다음 이자는 항상 저당 잔액 기준이다. 그럼 9,500에 10%니까 얼마입니까? 950이 되겠지요. 둘 합한 게 원리금 상환액이다. 얼마입니까? 1,450이 되겠네요. 참 2차인데 1,450 납입이 했어요. 이 중에 결국 원금 상환 500이 이루어진 거죠. 따라서 저당 잔액은 얼마 됩니까? 9,000만 원이 되겠네요. 다음 또 1년 경과가 있습니다. 역시
원금 상환액은 어때? 500만원으로 똑같지요. 다음 이자 계산합시다. 저당장 기준으로 10%니까 얼마입니까? 900만원이 되겠지요. 둘 합한 게 원리금 상환액 얼마입니까? 1,400이다. 1,400 납입하면 이 중에 원금 상환 500이었으니까 저당장은 얼마입니까? 8,50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상환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원금 균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등에서 우리가 이제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근데 원금 균등이다. 그럼 뭐부터 계산한다? 원금, 이자 합해서 원리금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원금 상환액이 공상이 매 기마다 어때? 균등하다. 할 수 있겠죠. 참, 비록 똑같은 금액이지만 원금이 상환됐으니까 자, 지금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저당 잔액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는데 어떻게 감소합니까? 균등하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니까 500만씩 옹상하니까 저당 잔액 감소도 얼마씩? 500씩 똑같은 크기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참 저당 잔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후기로서 이자 지불이 또 어때? 감소하겠죠. 감소한데 저당 잔액이 균등하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500씩. 그럼 이자도 어때? 10%니까 50만원씩 균등하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자도 균등하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다음 둘 합한 게 원리금 상환이 되겠지요. 어때? 원금 상환은 매기마다 똑같고요. 이자 지불은 후기로서 감소하니까 둘 합한 금액도 어떻습니까? 후기로서 여기서 감소한다. 어떻게? 균등하게 감소한. 이 살펴보니까 얼마씩입니까? 50만원씩 균등하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서 자,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의 원금 상환액은 매 기마다 똑같다. 균등하다. 다음 원금 균등의 원리금 상환액은 뭡니까? 후기로서 감소한다. 이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를 작성해보니까 자, 이 사례 내면 1차 년도에 얼마 납입하는 겁니까? 1,500 납입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표를 작성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걸 낸다 못 느낄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내가 이제 자, 1억 2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내년만 상환하니까 원금 상환 500이다. 여기에 이자 조금 붙여서 700, 800 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얼마 내는 겁니까? 1,500이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많다고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낮춰줘야 상품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용. 우리 시험은 자, 초기, 즉 1차에 원리금 상환 크기 비교를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많이 낸다는 이걸. 많이 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시험용으로 이래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뭐가 먼저 나왔다? 원금 균등이 먼저 나왔다는 이야기야. 원금 균등의 문제가 뭡니까?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낮춰주기 위한 상품이 뭐가 된다? 원리금 균등이다. 이렇게 흐름을 잡자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시험용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있다는 이야기야. 자, 역시 분할 상환하시니까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런데 자, 보니까 원리금이 균등하다 그랬습니다. 뭐가 균등합니까?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이야기예요. 원리금 균등이란 뭡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매기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분할 상환식은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때 원금 상환액 이게 매기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원금 균등이다. 다음 원금과 이자를 합한 이 금액이 뭡니까? 원리금 이게 매기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금 균등하면 자, 원금이 매기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원리금 균등하면 뭡니까? 원리금이 즉 원금에 합한 금액이 매기마다 똑같다는. 결국 매기마다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은 원금 균등일까요? 원리금 균등일까요? 원리금 균등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이게 균등하다. 그럼 먼저 뭐부터 계산한다? 원리금 상환액 이것부터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산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했지만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하다 그랬지요. 그래서 뭐부터 계산했어요? 원금. 다음은 이자 더해서 어때? 원리금 상환액이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다? 원리금.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 이걸 먼저 계산하고 다음부터 이자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 빼주면 뭐가 됩니까? 원금 상환액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금 균등이다. 먼저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줄여서 상환액이다. 표시죠? 또는 저당지불액이다. 표현할 수 있네요. 원리금 상환액 이 자체가 매 기마다 균등하다, 일정하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미 우리 배웠습니다. 투자론 화폐 시장 집행에서 우리 이런 이야기 있죠. 내가 원리금 균등히 대출받고 매 기마다 얼마씩 갚아올 것인가. 자, 이를 구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게 뭡니까? 저당상수다. 들어본 것 같죠? 저당상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당상 활용한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 있지요. 자, 원리금 상환액이다. 줄여서 상환액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출받은 원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뭘 곱해주면 되겠다?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 의해서 대출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올 것인가? 상환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려고 합니까? 저당상수. 그래서 내 대출받은 원금에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똑같은 사례를 한번 생각합시다. 다만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럼 자, 대출원금이 얼마입니까? 1억이지요. 1억. 대출원 금액은 1억입니다. 여기에 조건하는 저당상수 곱해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만기 20년이지요. 만기 20년. 자, 연복리 10%. 연복리 10%. 저당상수 합은 얼마일 것인가? 0.117460입니다. 0.117460이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세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요령만 익히면 돼요. 우리 시험은 이 값은 다 주어집니다. 단순히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자, 만기 20년 연복리 10% 저당상수는 0.117460으로 가정한다. 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령만 익히면 되겠죠. 그죠? 수학이 아닌 산수. 그죠? 그럼 자, 어떻게 합니까? 1억에 0.1140 곱해주면 되겠지요. 되죠? 그럼 자, 이 값이 얼마입니까? 1173만 6천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매년마다 얼마씩 납입하는 겁니까? 1173만 6천씩 납입한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게 원리금 균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 사람이니까 1173만 6천원이 되겠죠. 이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원리금 상환액. 자, 이 안에는 자,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이 금액은 1173천 20년 동안 똑같겠지요. 그렇지만 매 기마다 원과 이자의 구성은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초기입니다. 초기는 저당 잔액이 어때?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럼 저당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1173천 이 중에서, 즉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가 차지한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 금액에서 이자가 차지점이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 원금 상환액이 차지한 비중은 어때? 적다라는 거지요.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니까 저당 잔액은 감소하겠지요. 그럼 저당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이 금액 중에서 이자가 차지한 비중은 클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금액 중에서 이자가 차지한 비중이 적다면 원금 상환액이 차지한 비중이 어때? 늘어난다. 할 수 있겠죠. 굉장히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이다. 이때는 자, 이처럼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초기에는 원금 상환액이 차지한 비중이 작고 이자 지불액이 차지한 비중이 크다는 얘기야. 그러나 후기로 가면 갈수록 원금 상환액이 차지한 비중은 커지고 이자 지불액이 차지한 비중은 어때? 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후기로 가면 갈수록 자, 이자 지불액은 어떻습니까? 감소한다는 거지요. 감소한다. 그럼 이자 지불액이 감소만큼 결국 원금 상환액은 어떻습니까?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둘 합한거면 항상 똑같기 때문에 후기로서 이자 지불액이 줄어들면 줄어만큼 어때? 원금 상환은 늘어난다. 그래서 둘 합한거면 항상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같은 원리금 균등 이 자체가 가장 보편화된 방식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는 또 이제 표를 통해서 한 번 더 특징을 정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대출받은 시점입니다. 시점은 얼마입니까? 저당 잔액 1억이 남아있겠죠. 매년마다 상환 조건이니까 자, 1년 경과했습니다. 경과하면 총 내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계산했죠? 1173만 6천 원이다. 할 수 있겠죠. 이 안에는 원과 이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산하겠다. 먼저 뭘 계산한다? 이자. 자, 보세요. 예, 원리금은 원리금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리금 먼저 계산하고 다음 이자. 그래서 빼주면 원금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이자는 얼마 될까요? 항상 저당자의 기준이다. 이렇게 10%니까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자, 총 내는 금액은 1,174만 6천 원이었어요.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예, 이 금액에서 이 빼주면 원금산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174만 6천 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1차인데 총 1,173천 납입했어요. 납입인데 이 중에 원금, 상환대금 얼마입니까? 173만 6천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저당자에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빼주면 되겠죠? 계산해 보세요. 자, 빼주면 얼마 나옵니까? 98, 254, 005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또 1년이 경과했습니다. 자, 1년 경과하면 총 내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1,174만 6천 원이 되겠지요. 6천 원. 자, 이자 계산합시다. 이자 항상 저당자 기준이다. 여기에 10%가 되겠지요. 예, 얼마입니까? 예, 자, 9,825,400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자, 예, 원리금 상에서 이자 빼주면 원금 상이 되겠죠? 예, 자, 계산해보세요. 얼마입니까? 네, 192만 600원이 나오겠죠. 다음, 이제, 2차인데 총 내는 금액은 1,176천 원이었어요. 이 중에 원금 상환된 게 190만 600원이네요. 우리 저당자 계산되겠죠?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빼주면 되겠지요. 자, 계산은 얼마 나옵니까? 96,333,400이 나온다. 또 1년 경과했어요. 그러면 총 내는 금액은 1,174만 6천 원이 되겠지요. 다음, 이자 계산합시다. 항상 저당자 기준이다. 얼마입니까? 예, 자, 9,633,340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예, 자, 총 내는 금액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 빼준 원금 상환이 나오겠지요. 예, 얼마입니까? 자, 2,11, 2,660이 되겠지요. 그럼 이제, 예, 자, 2차년도, 3차년도 총 납입했습니다. 이제 저당자 얼마 것인가?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어떻게 빼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산은 얼마 나옵니까? 예, 94, 예, 0,74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특징을 정리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원리금 균등은 몇 번? 자, 원리금 상환액이 매기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균등하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지요. 결국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니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저당 잔액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후기할수록 저당 잔액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소하다. 따서, 예, 자, 저당 잔액이 감소하니까 이자 지불액이 어떻습니까? 후기할수록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둘 합하면 똑같아야 되니까. 이자 지불액이 감소하면 원금 상환은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증가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원금 상환은 후기할수록 증가한데, 자, 여기서 여기로 증가하는 크기와 여기서 여기로 증가하는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럼 결국 190만 600원에서 170만 600원 빼준 값과 또 210만 2,660원에서 190만 600원 빼준 값, 이 자체는 어때? 다르더라. 그죠? 따라서 이제 원리금 균등하면 후기로 가면서 원금 상환액은 증가하는데 어떻게? 불균등하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좀 불균등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후에서 저당자는 감소하더라도 불균등하게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이자 지불도 어때? 불균등하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 살펴드렸는데 다시 봅시다. 자, 원리금 균등이라고 그랬어요. 원리금 균등이니까 뭐가 균등하다? 원리금 상환액 이 자체가 어때? 균등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균등하다는 겁니다. 네, 균등하다. 이제 이 원리금 상환 안에는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불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초기에는 원금 상환액이 차지한 비중이 작고 이자 지불액이 차지한 비중이 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후일수록 원금 상환액이 차지한 비중이 커지고 이자 지불액이 차지한 비중은 작아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원금 상환액은 증가하고
이자 지불액은 감소하게 된다서 이자 지불이 감소만큼 원금 상환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이 내용 다 정리한 거죠? 정리했다 생각하시고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금 균등과 원리 균등 비교가 잘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문에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 이걸 잘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음은 원금 상환액이냐 원리금 상환액이냐 이걸 잘 보셔야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잘 봅시다. 먼저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은 원금 상환액이 내기마다 균등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어때? 후기랄수록 감소한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이 매기마다 균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금 상환액은 후일할수록 어때? 증가 이렇게 잘 비교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 시험용으로 이래 생각하셨죠. 자, 먼저 나온 상품이 뭡니까? 원금 균등. 그러나 문제가 뭐였어요? 초기에 원리금 상환이 많더라. 이걸 낮춰준 상품이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자, 똑같은 조건이지만 원금 균등의 경우는 1차도 1,500이지요. 원리금 균등은 1차도 때 1,100, 6,000원이다. 이렇게 낮춰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젊은 층은 이것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더 낮춰달라. 이것은 요구에서 나온 상품이 바로 뭡니까? 최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식 또는 점정식 상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최정식은 자, 원리금 상환액이 즉 저당 지불액이죠. 원리금 상환액이 초기에는 어때?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이야기예요. 원리금 상환액이 초기에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방식이다. 즉 후기랄수록 점차 증가한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쳐서 점정식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아주 낮은 수준이어서 원금 균등, 원리금도 훨씬 더 낮다라는 이야기예요.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례 해봅시다. 그럼 초기에 1차년도입니다. 그럼 원리금 상환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건 차입자 대출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차년도에 원리금 상환액을 300으로 출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300으로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에서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최정식 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 1차 연도에는 저당 잔액이 얼마 남아있을까요? 똑같은 잔액이 1억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억 남아있으면 고정금이 연 10%니까 이자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죠? 그렇잖아. 총 내는 금액이 30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300이라는 얘기는 원금 상환은 고사고 이자도 다 지불이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1,000만 원 이자 냈는데 결국 얼마 낸 겁니까? 300만 원 냈잖아요. 그죠? 네, 300만 원이죠. 예, 그럼 결국 이자 못 낸 게 얼마입니까? 700. 이것도 역시나 저당 잔액에 쌓여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저당 잔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억 700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1억 7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은 최정식 이 상품 자체는 초기에 원리금 상환이 아주 낮은 수다 보니까 자, 초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내가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출받은 금액 이보다 어때? 저당 잔액이 더 많아져 버리는 이것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례 보니까 대출금 얼마예요? 1억. 자, 1차년도 저당 잔액 얼마입니까? 1억 700. 그럼 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모를 것인가? 나는 기껏 감다 갚았어요. 그렇지만 마이너스 났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같은 이를 우리가 부의 상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결국 부의 상환은 뭐를 말할 것인가? 내가 대출하는 금액보다도 저당 잔액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분할 상환식 세 가지 상품 말씀드렸어요. 원금 균등, 원리 균등, 최정식 이 셋 중에서 부의 상환이 나타날 상품은 딱 하나 있죠. 뭡니까? 최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최정식은 이제 누가 선호할 것인가? 바로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들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젊은 신혼부부 선호할 수 있겠죠. 또 미래 매출 증가가
매출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어때? 선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소득이나 매출이 적기 때문에 적게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앞으로 소득이 향상된다. 매출액이 증가 예상하기 때문에 그때 더 많이 내겠다. 그 이야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최정 씨도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세 상품 다 말씀드렸어요. 원금 균등, 원리금 등 최지식 다 말씀드렸고, 이 세 상품을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다. 흔히 우리가 줄여서 상환액 또는 저당지불액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원리금 상환의 크기는 초기와 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데, 자, 우리가 원리금 상환의 크기, 이것 때문에 시험용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뭐가 먼저 나왔다? 원금 균등. 원금 균등, 이게 먼저 나왔다는 얘기예요. 원금 균등이 맞다. 원금 균등의 문제가 뭡니까?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낮춰주기 위한 상품이 바로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생각하자. 그래서 이것도 많다. 더 낮춰준 게 뭡니까? 최정식 또는 점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원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이 후기랄수록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우리 했잖아요. 네, 원금 균등은 원리금 상환액이 후기랄수록 어때? 감소한다. 그래서 감소하고, 다음 원리금 균등은 초기농이나 관계없이 균등 일정하다는 이야기야. 최저식은 후기랄수록 어때? 점차 증가하는 방식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후기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후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많은 방식은 뭐가 됩니까? 최정식, 즉 점정식이죠. 다음은 어때? 원리금 균등이다. 다음 어때? 원금 균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미래 매출 증가 예상된 기업들이라는 이야기야. 이 사람들은 뭘 선호하겠습니까? 지금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내겠다. 최정식 선호하겠지요. 다음에 이제 미래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선호할까요? 그냥 미래 소득 감소 예상되니까 지금 많이 내겠지요. 나중에 적게 내겠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내고 나중에 적게다. 뭘 선호합니까? 원금 균등. 이걸 선호한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말 바꾸게 하는 겁니다. 이제 자, 미래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은 어때? 최정식이다. OX, X. 은퇴 예정자들은 소득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내고 나중에 더 오히려 원금 균등을 더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원금 상환액의 크기를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요. 이건 초기 1회차 기준입니다. 원금 상환액의 크기를 비교해 보이는데, 자 보세요. 최정식은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워낙 낮기 때문에 원금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원금 상환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1회차 비교를 해봅시다. 1회차 비교하면 원금 균등이 됐던, 원리금 균등이 됐던 1회차는 그동안 원금 상환이 없으니까 저당 잔액이 어때? 1억으로 똑같이 남아있겠지요. 그래서 이자가 어떻습니까? 1,000만으로 똑같은 겁니다. 이자가 1,000만 원. 그럼 시험 보세요. 이자는 똑같은데 원리금 상환액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뭐의 차이가 있다? 원금 상환액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 많을수록 어때? 원금 상환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기 순서를 잡아볼 수 있겠죠. 원금 상환의 크기다. 초기 이렇게 하면 원금 상환이 가장 많이 되는 건 뭡니까? 원금 균등. 다음 어떻습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다음 어때? 최정식 또는 점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저당 잔액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저당 잔액 크기다. 그런데 자, 1회차에는 세 상품 모두가 저당 잔액은 어때? 1억으로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전 1회차 납부 후에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1회차 납부 후에는 내용이 달라진다. 그래서 원금 상환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저당자는 어때? 적게 남겠지요. 그럼 원금 상환이 가장 적게 이룬 게 저당자 많이 남아있겠죠? 따라서 저당자 크기 순서는 뭡니까? 최정식. 다음은 원리금 균등. 다음은 어때? 원금 균등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대출자 입장에서 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 저당 잔액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 많이 남을수록 자, 이제 원리금
또는 뭐 원금 회수 이 생각합시다. 저자 많이 할수록 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늦다. 아니죠? 원금 회수 즉 자금 회수가 늦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원금 회수에 따른 위험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반면 대출자 입장에서 저당 잔액이 적게 남아있을수록 자 상대적으로 원금 회수 즉 자금 회수는 어때? 빠르다는 거지요. 빠르다. 따라서 원금 회수에 따른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입장이었어요? 대출자 입장이었죠. 자, 그래서 최근에 또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완전 우리 집 또 당근 메뉴가 되겠는데, 해보세요. 이제 차입자가 1회차 납부 후에 중도 상환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중도 상환할 때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남은 상품 셋 중에 무엇일 것인가 이런 걸 질문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자 대출 잔액 이거 뭡니까? 저당 잔액이지요. 그럼 저당 잔액이 가장 적게 남아있는 상품은 바로 뭡니까? 원금 균등이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출 기간 동안 총 납입하는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출 기간 동안 총 납입하는 총 지불액의 크기 이걸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이 세 상품 모두가 분할 상환이니까 당연히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세상 모두가 원금 상환이 어때? 이 차례통을 넣으면 1억으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이자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 뭐 때문에 저당 잔액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항상 이자는 뭘 유지한다? 저당 잔액을 기록해서 때문에 저당 잔액이 어때? 많이 남아있어서 이자를 더 많이 내겠지요. 그럼 자 이자를 많이 낼수록 대출에 따른 총 지불하는 금액이 또 어때? 커지겠지요. 그럼 세 상품 중에 대출 또한 총 지불하는 금액 크기 가장 큰 게 뭐가 됩니까? 재정식. 다음은 뭡니까? 원리금 균등. 다음은 어때? 원금 균등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례를 봤을 때 재정식은 초기에 이 값을 얼마로 가져가느냐 내용이 다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재정식은 제외하고 원금 균등이다. 원금 균등은 어떤지 이 사람이니까 1차년도에 1,500, 2차년도 1,450, 3차년도 1,400. 그럼 4차년도 얼마 될까? 1,350이 되겠지요. 이래서 20년 동안 총 내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깜짝 놀랄 겁니다. 2억 5백 나옵니다. 2억 500이에요. 다음 원리금 균등입니다. 이건 여러분 쉽게 계산기 구해볼 수 있겠죠? 매년마다 1,100 전이가 곱하기 20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자 2억 3,492만 원 나옵니다. 약 2억 3,500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원금 균등에서 원리금 균등이 총 지불하는 금액이 더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경우 보니까 깜짝 놀라셨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네요. 대출하는 게 얼마예요? 1억.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원금 균등은 이자가 1억 500. 원리금 균등은 이자가 어때? 3천만 원 더 많잖아요. 약 3천만 원 더 많잖아요. 1억 3,500이 된다는 이야기. 최정신 어때? 어마어마하겠죠. 이게 이제 10% 가정했을 때예요. 연복리입니다. 만약에 월복리로 가져간다면 금액은 더 커지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10%지만 예를 들어서 24%다. 또는 25%다. 최대 금리 이걸 적용하자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3%만 4%대이기 때문에 이건 더 낮아지겠죠? 생각하시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어때? 남의 돈 쓴다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 안 쓰면 돼. 그러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쓸 때 쓰더라도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알고서 어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고 어떤 분들은 단순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은 이제 원금 균등은 총 내는 금액이 2억 500이고 원리 균등은 이 사례 내면 총 내는 금액이 약 2억 3,50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연히 원금이 더 유리하겠다. 이 생각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매 기마다 납입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매 기마다 납입하는 금액 이걸 현재 가치로 다 바꿔줍니다. 현재 가치로 다 바꿔서 이걸 딱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대출금 1억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연금이 되겠죠? 연금에 현재 주권 되잖아요. 이걸 현재 바꾸면 딱 대출금 1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 기마다 납입하는 금액을 현재에서 바꿔서 전부 다 더하면 결국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이나 뭐가 됩니까? 대출금과 똑같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2억 500이다, 2억 3,500 이거 가지고 원금이 유리하다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입자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원금 균등을 선택하든
원리금 균등을 선택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교재 봅시다. 자, 242페이지예요. 자, 242페이지 봅시다. 먼저 양보로 1번입니다. 1번 원리금 균등이다 소개되는데 첫 번째 보세요. 자, 전체 대출량을 거쳐 월 부금이 동일한 저당 대출이고, 자, 월 부금 뭘 답니까? 원리금 상환액이다. 설명됐죠? 왜? 매월마다 내는 금이니까 이 안엔 뭐가 들어있다?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월 부금은, 자, 월 부금은 결국은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대출 전액에 쳐서 월 부금, 즉 원리금 상환액이 매기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원리금 균등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주 보세요. 대출 초기는 월 부금 중 이자액의 비중이 높고 원금 상환액은 어때?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초기는 이처럼 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원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다. 그 이야기지요. 다음 점차 원금이 상환되므로 이자액 비중은 줄고 원금 상환 비중은 어때? 증가한다. 그래서 후기로 갈수록 어때? 이처럼 이자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때? 줄어들지요. 그리고 원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때? 늘어난다. 그 이야기지요. 결국 후기로 갈수록 이자 지불액을 감소하고 감소한 만큼 원금 상환액이 어때? 증가한다. 그 내용이에요. 자, 다음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전체 대출에 맞춰 월 부금이 동일한 저당 대출이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4번 원금 균등보다 초기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보다 적합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서 초기에 원리금 상이 더 적잖아요. 적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는 원금 균등보다는 어때? 더 적게 내는 원리금 균등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저당 지불액이다. 원리금 상환이죠? 어떻게 씁니까? 대출받은 원금에 뭘 곱해준다? 저당 상수. 자, 다음 6번 봅시다. 자, 이자 지급입니다. 항상 이자는 뭘 기준한다? 저당 잔액. 우리 교재 지금 융자 잔고 나와있죠? 이게 결국 뭘 합니까? 저당 잔액. 이걸 의미한다. 여기에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한다. 그리고 원금 상환액은 저당 지급액인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를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를 보세요. 박스는 우리가 매월마다 납입한 조건을 가져온다면 월 저당 지불액, 즉 월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원리금 동은 이제 월 원리금 상환액 이 자체가 매기마다 똑같잖아요.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월 원금 상환액은 후기할수록 어떻습니까? 증가. 그리고 월 이자 지불액은 후기할수록 어때? 감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리 2번 봅시다. 원금 균등입니다. 자, 원금은 매달 균등하게 상환하고 이자는 감소한 원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 원리금은 매월 어때? 감소하게 된다. 결국 이야기지요.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상환은 매기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자, 후기로 갈수록 저당액 감소하니까 이자가 어때? 감소하겠죠? 뚜렷한 원리금 상환도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박스 보세요. 원리금 상환액은 후기로 갈수록 어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소한다. 뭐 때문입니까? 월 원금 상환액은 매기마다 균등 똑같다 할지라도 월 이자 지불이 어떻습니까? 후기로서 감소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아래 두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장래 가계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중년 지상의 봉급 생활자들에게 어때? 유리하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죠. 자, 이 은퇴 예정자라는 이야기. 에서는 미래소득 감소 예상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적합한 상품이 바로 뭡니까? 원금 균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시연. 자, 대출 초기는 원리금 균등보다 원리금이 많다. 자, 지금 원리금 균등 여기보다 원리금 균등보다 어때? 원금 균등이 초기 어때? 원리금 상이 더 많잖아요. 맞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원금 상환액입니다. 원상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출받은 금액을 납입횟수로 어때? 나누어서 산정한다. 아시겠죠? 우리 교재 보시면 융자원금, 즉 대출금을 융자 기간으로 나눈다. 융자 기간보다는 어떻습니까? 납입횟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만기는 20년인데 매 월마다 납입한다면 20으로 나눠야 됩니까? 240으로 나눠야 됩니까? 240으로 나눠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융자 기간보다는 납입 횟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봅시다. 자, 이자 지급액입니다. 매개만에 융자 잔고, 즉 저당 잔액이 있죠? 여기에
이자율 곱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문제 4번 한번 봅시다. 주택 구입 후에 은행으로부터 2억을 대출받았다는 겁니다. 대출금은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2억.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대출금은 2억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대출금 2억이다. 자, 대출 조건이 다음과 때 2회차 상환될 원리금은 있죠. 자, 그럼 2회차 원리금 상환액 구하라라는 지금 뭘 구하랬어요? 원금 상환액입니까? 원리금 상환액입니까? 원리금 상환액 구하라 그 이야기지요.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5%입니다. 자, 고정금리 연 5%가 되어 있고요. 자, 만기는 몇 년입니까? 20년인데 결전 단서 나왔네요. 원금 균등이라고 그랬어요. 자, 원금 균등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 연 단위로 매기말 상환한다. 그래서 결국 매 년마다 상환하는 조건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원금 균등했으니까 원리금 상환을 구하지 않는 얘기야. 원리금 상환 이하는 뭐가 들어갑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한금이 되겠죠. 원금 균등이가 당연히 뭘 먼저 계산한다? 원금.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 원금 상환액 계산합시다. 원금 상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출하는 금액을 총 몇 번 나누냐? 나도 횟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대출은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자, 총 몇 번이 나누는 겁니까? 20번. 네, 그럼 2억을 20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억을 20으로 나누니까 얼마 나옵니까? 1,000만 원. 그렇죠? 원금 상환액은 1,000만 원이다. 하나 구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뭘 구하자? 이자. 순서는 항상 이자 짰어요. 원금 균등은 순서가 되자. 원금, 이자, 원리금이다. 이 순서 짰죠. 뭐 있으니까 다음 이자 계산 되겠지요. 이자, 다음 이자 계산합시다. 이자는 항상 뭘 계산한다? 저당 잔액을 기준한다는 이야기. 자, 보세요. 2회차니까 그동안 원금 상환된 건 몇 번 있을까요? 딱 한 번이겠지요. 한 번이니까 얼마 원금 상환됐어요? 1,000만 원. 그럼 자, 대출하면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2억에서 원금 상환된 건 딱 한 번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니까 저당 잔액은 얼마 될까요? 1억 9천이 되겠죠. 그럼 자, 1억 9천 여기에다가 자, 매년마다 상환주가 연이율 곱하면 되겠죠? 1억 9천 곱하기 5% 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 보세요. 1억 9천 곱하기 5% 얼마 나옵니까? 950만 나오죠? 95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950만 원이다. 자, 그럼 우리 다 계산하세요. 원금 상환액은 1,000만 원. 사실 원금 상환액은 1회차 됐던 2회차든 10회차든 똑같이 얼마 됩니까? 1,000만 원이죠. 그래서 2회차 원리금 상환도 1,000만 원이다. 다음 이자율에 950이죠. 둘 합한 게 원리금 상환액이다. 얼마입니까? 1,950만 원이다.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이렇게 연습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 요령껏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요령을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해야? 원금 균등이니까 뭘 먼저 구한다? 원금, 그리고 이자, 합한 게 원리금이다. 이 순서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 그 아래 박스에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비교 나와 있죠? 이분도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다 드린 내용이에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호 3번. 최정식 저당대출이다 소요인데 괄호에 어때? 점증 상환대출이다. 세율은 다른 말로 때 점증식 표현할 수 있겠지요.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대출 후 원리금이 점차 증가하는 저당 대출을 말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최정식은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이 아주 낮은 수준, 그러나 후기로서 어때? 점차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 균등보다 원리금 상환이 적다. 자, 어때? 초기는 원리금 상환이 아주 낮은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원금 균등, 원리금보다 초기 어때? 원리금 상환이 훨씬 더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세요. 장래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봉급 생활자. 이 상태는 어때? 유리한 상품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5번 봅시다. 일정 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비로 증액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는 적게 부담하고 시간의 경우에 따라 부담을 늘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초기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고 후일수록 원리금 상환이 어때? 증가한다. 그 얘기지요. 뭡니까? 최정식 또는 점정식이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너무너무 좋은 문제잖아요. 문제요. 실제 오시면 줄 때도 문제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미 나와버려가지고. 여러분 실 때 이런 문제가 딱 1번에 떠주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안 나오려면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당의 상환 방법 여기까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1, 2월 과정은 금융론 여기까지 진행하고 1, 2월 과정 자체도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3, 4월 시간하는 거죠? 더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